저희 회사는 목표가 무인 회사입니다. 무인 회사.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회사. 그러면은 매출이 떨어져도 문 닫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 닫을 일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관리 목표가 매출이 90%가 날아가더라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 관리 기준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예. 회사 망할 거 걱정하지 말고 본인 성공할 거나 걱정하라 이거예요. 회사 초창기부터 걱정하는 사람이요, 지금까지도 계속 걱정만 하고 있어. 회사는 여러 개 성공을 했는데 회사만 성공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자기는 회사 걱정하다가 자기가 성공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원칙에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원칙을 마련을 하면은 그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강 카네기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말년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내가 또다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틀림없이 100%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 거고 지금처럼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카네기가 계속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성공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한 방법, 성공의 법칙을 본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인생을 살더라도 자기는 틀림없이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틀림없이 성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 성공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성공의 법칙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사람들이 보통 1%의 사람만이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의 사람은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정도.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은 노후에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을 정도. 그리고 10%의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만 생계를 때울 수 있는 노후를 보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15%의 사람은 타계를 했고 60 이전에 타계를 했고 나머지 70%의 사람은 돈도 없는 상태에서 빈곤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빈곤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의 통계이고 오래된 통계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대부분 공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찾아볼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개는 태어나서 30세까지는 대개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하고 30세에서 한 60세까지 대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60에서 90세까지 노후라는 것을 보내게 되는데 이 60세쯤 됐을 때 이런 통계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됐고 단 5%의 사람들만이 그런 대로 성공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카네기는 이 원인은 성공을 하는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이 성공의 법칙은 그냥 누가 아무렇게나 만들어낸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마치 자연 법칙과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자연 법칙은 농장의 법칙과 같은 거고 이 농장의 법칙은 정북향의 원리와 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정북향의 원리라는 말을 썼는데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다. 누가 이쪽이 북쪽이라고 주장하거나 저쪽이 북쪽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북쪽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속리산 말티고개 넘어오고 터널 넘어오다 보니까 동서남북이 헷갈리죠. 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북쪽을 한번 가리켜 보겠습니다. 북쪽이 어디죠? 예,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예. 그래도 이쪽을 북쪽이라고 가리키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쪽을 북쪽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쪽이 꼭 북쪽이 되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나침판을 딱 갖다 대보니까 이쪽이 북쪽이야. 그러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이쪽이 북쪽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어차피 나침판이 가리키는 곳이 북쪽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북은 정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도 딱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공의 법칙이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공의 법칙은 박한길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카네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카네기가 그냥 발견을 하고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저도 그런 책들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확인하고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성공의 법칙을 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성공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성공의 법칙은 이 정북향의 원리와 같이 농장의 법칙과 같이 자연 법칙과 같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자연 법칙 중에서 농장의 법칙,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가 하는 거예요. 농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이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이 그 농사에 성공을 할 수가 있지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준비한다. 밭을 준비한다. 농기구를 준비한다. 아니야 농자금을 준비한다. 아니야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이거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자,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 고구마를 2가마 거둬야 되겠다. 땅콩을 1가마 거둬야 되겠다. 여기에 따라서 논을 얼마나 준비를 할 건지 씨앗을 얼마를 준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쌀을 10가마 거둬야 되겠다고 하면은 벽시는 1마를 준비해야 되겠다. 논은 뭐 10마지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무를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먼저 정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쌀을 10가마 거둘 사람하고 고구마를 2가마 거둘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됐다. 땅콩을 1가마 거두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땅콩밭은 모래밭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벼를 심는 문원에다가 땅콩을 심으면은 다 썩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따라서 논도 결정이 되고 밭도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양도 결정이 되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언제 심을 것인가도 바로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심고, 그 다음에는 가꾸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거두어지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는 농부처럼 내 인생이라는 농사는 결국은 가을거지를 할 때, 끝날 때쯤 되면은 내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막연하다 하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뭐 한 가마니도 괜찮고요, 뭐 한 5가마니 있으면 좋죠, 10가마니도 괜찮아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는 없어요. 그럼 한 가마니에 맞춰가지고 벽시 준비하고 10가마에 맞춰갖고 논 넓이 준비하고 이러면은 그 농사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농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농부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몇 가마를 거두겠다는 것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모든 농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신은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까? 10년 후에는, 인생이 끝날 무렵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잘 돼야 될 텐데. 통장에 돈은 얼마가 있을 겁니까? 그거야 많을수록 좋죠. 그건요, 농부가요, 쌀을 얼마만큼 거둘 겁니까? 많을수록 좋죠. 이번 올해 농사는 얼마를 할 건데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몇 가마나 거둘 건데요? 글쎄요, 뭐 한 서너 가마, 한 30가마? 이 따위로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농사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얼만큼 통장에 넣고 싶습니까? 그러면 많을수록 좋지요. 뭐 1억도 괜찮고 10억이면 더 좋고, 100억 있으면 난 까무러치겠네요. 얼마를 벌 겁니까? 그러면 글쎄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집은 어떤 집에 살 겁니까? 큰 집이면 좋지요. 다 그 모양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나는, 현재 살고 있는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혹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나는 딱 이대로 내 인생이 맞춰진다고 그러더라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가세요. 여기 계실 필요 없거든요. 여기는요,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지금은 내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아니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밤샘을 하는데요, 아까 손든 두 분은 숙소에 가서 쉬셔도 됩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대로 살아서 좋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만족스럽다 하는 분은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했을 때, 저는 있는 걸로 좋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한 10억 통장에 넣어드리면 어떨까요 했을 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있는 것도 지금 다 쓰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시는 분만 손을 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더 줘도 안 받겠다고 할 정도가 돼야만 된다 이거요.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부분 목표가 희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희미하고 만족스럽지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3년 전이나 5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모습으로 성공하겠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져 있지가 않았어요. 3년이나 5년 전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3년이나 5년 전에
앞으로 3년이나 5년 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리고 있었냐 이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거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3년, 5년 후에도 오늘이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나는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하면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집이 돼야 되는가? 지금 집이 좁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은 어떤 집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3년이나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는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될 거다 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는 5억이든 10억이든 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들어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면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가족들은 어떻게 챙기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들이 도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도울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부터 돕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면 손끝 발끝 까딱 안 하면서 온 동네에서 천사 소리 듣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죠. 되게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되게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돕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도와야 돼요. 첫 번째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배우자입니다. 자기 아내를 도와야 되고 자기 남편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 정말 행복하고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모, 자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뭐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가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간, 친척, 그 다음에 친구, 이웃, 나라, 그 다음에 온 인류를 위해서 점점 그거를 확대해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나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해 하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인이 나 때문에 정말 저는 결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이고 내가 이 왼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살기는 산다마는 이러고 있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분들 반드시 부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부인이 정말 행복한지를 봐야 돼요. 여성분들 마찬가지요. 남편이 정말 행복해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식 잘 되기만 바라고 있는 그 부모가 나로 인해서 정말 나는 행복하다,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이고 이러고만 계시는 건지, 또 자녀들이 정말 나는 우리 부모를 잘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뒷받침해 주는 우리 부모를 잘 만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형제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다 도와야 됩니다. 조카가 학교를 못 다니면은 도와야 돼요. 이모나 삼촌이나 이런 분들이 치료를 못하거나 생활고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카 결혼식 하는데 5만 원 낼까? 5만 원 내기는 좀 그렇고 10만 원, 한 30만 원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10만 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조카 결혼식에 1,000만 원만 내놔 보세요.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죠? 화기애애해집니다. 내가 조금 여유 있어가지고 그냥 한 달 수당 정도 그냥 조카 결혼식에 두자. 한 5천만 원. 우리 총장님들 같으면 한 달 수당밖에 안 되죠. 예, 한 5천만 원 정도 내가 아이고 뭐 많지는 않지만 우선 이거 가지고 보태 쓰고 있어. 내 숙모가 좀 더 벌면은 또 보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이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 위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 집안에 딱 나타났을 때 정말 그 숙모를 보는 눈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집안에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다 퍼져요. 그래서 정말 집안에 어떤 해결사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맨날 아이고 2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그깟 놈은 200만 원 벌어가지고는요 절대로 1000만 원 5천만 원 줄 수가 없어요. 1000만 원 자기 자식한테도 못 물려줘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300만 원 벌고 700만 원 벌 수 있는 그 좋다는 직장에만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 300, 700 벌어가지고요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제대로 살아지는가. 거기 들어가서 100날 살아봐야 정년퇴직 할 때쯤 되면요 서민 아파트 하나밖에 안 생기고요. 그때부터 나머지 30년 또 살아야 돼. 대책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직장이라는데도 들어가 봐야 인생에 답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가 분명히 그려 넣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할 건지를 미리 머릿속에 반드시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 출범할 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모일 것을요 머릿속에다가 훤하게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4년 전에 그렸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제가 다 봤어요. 4년 전에 저는 이 회사 17명 모아놓고도 우리 회사는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1등주의로 갈 거다, 세계에서 최고 큰 회사가 될 거다 하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회사 커지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요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박한길이도 대단하지만은 그 말을 믿고, 그 당시에는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 하는 데밖에 없었어요. 그게 사무실이고 그게 창고고 운반 차량이고, 예, 저 차예요, 저 차. 저것도 오토로 살 돈이 없어갖고 스틱으로 된 차. 서울에는 저렇게 싼 차가 없어가지고 익산에 있는 무슨 그 봉평 중고차인가 거기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주머니 다 털었는데 28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280만 원에 맞춰가지고 차를 살려고 그러니까 저 차밖에 없어갖고 저 차를 산 거예요. 사실은 저 차가 회사의 전 재산이었던 그 시절에도 우리는 미국으로 나갈 거다, 글로벌 회사가 될 거다,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회사가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텀이라는 회사는 제 머릿속에 그려놓은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뭔가가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전부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중요하다, 창의력이 중요하다 하는 게 머릿속에다가 뭔가 만들어 넣는 게 창의력이에요. 없는 거를 만들어 넣는 게 창의력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요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말미암았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10년 전에 지어졌다고 하면은 11년 전, 20년 전에 이 건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보이지 않는데, 즉 설계자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그런데 그 설계자의 머릿속에서 이거를 지었다 부쉈다 했을 거예요. 이걸 2층으로 지을 건지 10층으로 지을 건지 단층으로 지을 건지 설계자 머릿속에서 계속 지었다 부쉈다 하다가 이걸 2층으로 만들자 하고 머릿속에다가 딱 지었어요. 그거를 도면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리고 시공업자가 시공을 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는 건데 어디서 나왔어요?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공적인 모습이 밖으로 튀어나오느냐 튀어나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다가 그걸 그려 넣지 않으면 튀어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예, 별로 대답이 안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게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뒤죽박죽이야.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설계도가 딱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벽돌, 나무, 목재, 자재들 잔뜩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돈도 많으면 좋겠네.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집도 큰 집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요, 복덕방에 가가지고 어떤 집 보러 오셨어요? 예, 큰 집이요. 그러면 그 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아파트인지 단독주택인지 방은 몇 견지 얼마짜리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집을 구하는 사람이지, 좋은 집 구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요, 가세요. 그래요, 가세요. 내가 할 일 없어서 집 구경이나 시켜주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집 살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보러 가더라도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그것이 지어져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미래에 거기에 가서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에쿠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 벤츠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한번 자꾸 물어보세요. 차 한번 세워가지고, 아저씨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이 차 안에 누가 넣어줍니까? 어느 날 들어와 있었어요? 아니면 이 차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차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것이 먼저예요? 차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차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가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차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차 안에 있습니다. 그 정신병자든 목류병 환자든 이거 환자인 거예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집에 내가 70평짜리 아파트, 100평짜리 주택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집이 먼저 내 머릿속에 지어져야 나중에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 집이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 집이 정확하게 지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 카네기가 얘기하고 있는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내 머릿속에다가 뭐를 그려 놓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그려 놓지 않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튀어나올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건데 머릿속에 제대로 그려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족들한테도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한테 정말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남편에게 정말 사랑받으면서, 아내에게 정말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져 있냐 이거예요. 여보, 오늘 생일이지. 타고 다니는 차 한 5년 탔는데 실증 나지. 오늘 내가 차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여보, 당신 평생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고 어깨가 너무 무거웠지.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 이제는 건강도 안 좋은데 지금부터는
내가 돈 버는 문제는 다 해결을 할 테니까 여보, 당신은 옆에서 그냥 있어만 줘.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골프도 치고 뭐 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있어야 되겠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꼬박꼬박 줄 테니까 여보, 지금부터는 돈 생각 이런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또 친구들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1,000만 원 가지고 도와주면서 마음대로 좀 살아. 나는 한 달에 5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삶을 머릿속에 그려 놓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다 이걸 그려 놓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죽을 때 여한이 없었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이 맺히지 않으려고 하면은 원하는 것을 다 해야만이 한이 맺히지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못하면은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한이.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원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하면은 사람이 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은 육이 있어요. 육은 이 보이는 게 이게 육이죠. 예, 육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집. 예, 집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영과 혼이 살고 있어요. 영과 혼이. 영도 살고 있고 혼도 살고 있습니다. 대개는 영혼 이렇게 하나로 붙여 부르는데 영하고 혼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대개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구별이 되는데, 이 영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을 안다는 거예요. 신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물은 혼만 있기 때문에 신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몰라요. 혹시 제사 지내는 원숭이라든가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기도하는 개 보셨어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이 영에 속하는 겁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영에 속하는데 동물은 이런 양심이 없어요. 이웃집 아저씨 뒷다리를 콱 물었어. 그랬더니 개가 저녁에 가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참을걸. 이런 게 봤어요? 그런 게가 절대로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왜?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 양심이라는 것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은 시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시간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혼만 있기 때문에 시간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개가 늙으스레해지니까 아이고 이제 이 견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가면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개 봤어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세월이 가는지 내월이 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미천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도 내 삶이 어디까지 연결될 건가,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얘기는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그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이 육은 건강하고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육은 이것만 만족이 되면은 되게
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한이 맺혀요. 골골골골 아프기만 해서 그러면 이게 한이 맺힙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날에 요절을 했어. 이것도 한이 돼요. 찌질이도 가난하게만 살았어. 이것도 죽는 날 한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이거를 다 원하는 것들인데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혼은 지적 욕구를 얘기하는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이 바로 이 혼에 관한 욕구고, 평온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이런 것이 바로 이 혼의 욕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고, 풍요롭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에 대해서 공헌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그러니까 풍요롭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평온하게 잘 배워서 살았는데도 남에게 뭔가 이로움을 끼치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내 혼자는 잘 살았지만은 쓸모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사회에다 기부도 하고 뭐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들이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공헌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되면은 그것도 한이 맺힐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삶을 균형 잡힌 삶이다 얘기를 합니다. 균형 잡힌 삶.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살며,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힘들다. 잘 사는 내 모습을 정리하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면서, 그래서 정말 집안에서도 그 이모가 나타나면은, 그 고모가 나타나면은, 그 큰엄마가 나타나면은 정말 우리 큰엄마, 우리 고모 정말 존경합니다. 조카들이, 이쁜 조카들이 고모, 나도 커서 고모처럼 되고 싶어요.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집안에 가더라도 뭔가 친척들을 만나도 재미가 있는 거지. 갔더니만 아무 쳐다보는 놈도 없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편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리기만 하면요, 내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한 달에 통장에 2천만 원씩이 매달 시간만 되면 쫙쫙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평생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씩이 매달 들어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해모임이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한 가지 있어. 그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면은요, 웬만한 잔병은 순식간에 다 없어져.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 몸이 솜덩어리처럼 무겁다든가 이런 거 싹 없어져요. 아이고, 날도 새기 전에 몸이 그냥 들떠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씩만 꼬박꼬박 들어와봐요. 아이고, 새벽 잠도 없어져.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은 몸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벌써 표정이라든가 말투가 달라요. 너 빨리 나 좀 만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빨리 나를 만나야 되거든. 만사 제켜놓고 빨리 와. 뭐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기가 막힌 사업을 발견을 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것 같아. 한 달에 지금 5천만 원씩 벌 일이 생겼거든. 얘가 미쳤나 그래도 야 미쳐도 나처럼 미치면 괜찮거든. 너도 빨리 미쳐야 돼. 이렇게 말투가 바뀌면은 아니 얘가 뭔 일이야 그러면서 반은 믿어지고 반은 안 믿어지지만요 따라와요. 그런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사실은 꼭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네가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은 이렇게 혀짜는 소리 하면은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태도가 그 모양이니까 아이고 나는 누구는 200만 원 버는 직장이 있다는데 나는 그런 자리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 애터미 사업하고 자빠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아이고 얘가 나한테 뭔가 못된 것을 가져와 가지고 부탁을 하려고 그런 거라고 이미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에 이미 딱 알아. 아이고 얘 오면 어떻게 거절할까 그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한 달에 5천만 원씩이 들어와 머릿속에.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막 친구한테 제 얘기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우리 몸은요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굉장히 이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현실하고 이 허상을 잘 구별을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구별을 잘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이. 자, 여러분 입안에다가 제가 석류 빨갛고 새콤한 그런 석류 한 움큼씩을 입에다가 가득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음리로 아자자작 씹습니다. 달고 새콤한 석류즙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자, 입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침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병원 가야 돼. 침샘이 고장나요. 정상적인 사람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석류를 실제로 먹으나 생각만 하나 우리 몸은 똑같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5천만 원을 벌겠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이 카니발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이런 회사를 만들었냐고 얘기들을 해요. 참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친구들 중에서 와보라고 그랬는데 안 온 놈들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라고 그러면 와. 왜? 소문을 들어가지고 밥 사주니까 오지. 와서 하는 얘기가 너는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됐냐 이거야. 어떻게 해가지고. 그때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저는 그것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서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믿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될 거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천하 통일하는 그런 회사가 될 거고 유통의 허브가 될 거고 대중자본주의를 일으킬 거고 메스탈리즘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가 만들어 갖고 떠드는 얘기를 믿고 같이 가는 사람은 지금 성공자가 됐어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무엇을 그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라고 할 때 이거를 잘 그려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현실만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보다는요 뭔 이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자가 돼요. 모든 성공자들은 다 그랬어요. 모든 성공자들은 다
어떤 이상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지 현실을 가지고 똑 부러진다고 하면서 그것만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 애터미가 전 세계 유통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거다. 10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 그러면은 웃는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렇죠?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저도 가끔 웃어요. 저도 가끔 웃어요. 제정신일 때. 사람이 꼭 제정신으로만 살 필요가 없어요. 제정신으로 살면은 그대로가 계속. 예, 현실적이게 가죠. 그런데 조금 이상적인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도 뭔가 어떤 이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리라 이거예요. 그리면요, 그것이 그대로 돼요. 왜? 우리 몸이 변해버린다니까. 우리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 세계로 치고 나가겠다고 머릿속에다 그리고 있으니까 미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화장품이 가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먹히겠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가 싫어요. 그런 명품 회사에 가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겠다 이거예요. 정신없는 짓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그런데 정신없는 짓을 하는데 그대로 되더라 이거야. 여러분들 절대 정신 차리고 살지 마세요. 정신없이 살아야 돼.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 아니 제정신이면 지금 100조 원 하겠다고 그러겠어요? 쥐뿔도 없는 애터미가 100조 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제정신이냐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여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거의 반미치갱이죠. 그런데 일은 그런 사람들이 해내요.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이상주의자들이 해내는 거예요. 이상주의를 하는 게 이상을 쫓아가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미치갱이들이요. 반 미친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근데 그놈들이 세상을 바꿔. 그놈들이 또 보면 어마어마한 성공을 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놈들이. 아니 기름하고로 불 붙여가지고 살면 편한데 무슨 전기 가지고 불 켜겠다고 하는 그 미친놈이 있었어. 전기 가지고 불을 켜겠다고 하는 미친놈이 있었다니까. 그때는 그놈이 미친놈이지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빛이 나오는 등이 되냐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마차도 없는, 말도 없는 마차만 굴러다니는 그런 마차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는 마차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자동차 만든 놈이야 그놈들이. 그거 정신 나간 놈들이야. 마차는 말이 끌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였지. 말이 없는데 마차 혼자 움직인다? 그 미친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그럼 뭐하러 그런 짓 하냐 이거야. 아니 말이 가만히 있으면 다 끌고 다니고 말이 풀 먹고 알아서 지가 움직여지는데 뭐하러 그런 걸 만드냐 이거지. 그게 미친놈들이나 하는 짓이었어요. 그때는 주유소가 있었어요. 도로가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없는 마차라는 게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릉 하고 시동 거는데요, 그때는요 시동 걸려고 그러면요 차 앞에 나와가지고 뭐를 하나 끼워가지고 지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도 있었죠 그런 게. 그거 모르는 거는 다 애들이야 지금. 여기 나 이하야 전부 다. 나 때까지 알아. 나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걸 트럭을 일본말로 도라꾸라고 그랬어. 도라꾸 와카리마스까? 도라꾸. 그 도라꾸 앞에서 돌려가지고 그거 시동 거는 거예요. 그때는 유리창도 없어서 비 오면 비 다 맞는 거예요. 무게차였다고.
그런 불편한 곳을 만들겠다고 하는 놈이 정상적인 이야기가 다 미친놈들이지. 그런데 그 미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니까 정상적으로 사시지 마시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저녁에 하는 얘기예요. 반 미치갱이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나는 지금 체면만 없다고 그러면 누구지 파출부라도 가고 싶은 심정인데 파출부 놓고 쓰라고 그러니까 미치겠죠. 아니 지금 운전면허증도 없어갖고 차 한 대만 있으면은 시장 보는 때 기가 막히겠는데 기사 놓고 쓰라니까 미치겠죠. 근데 그렇게 미쳐야 돼요. 그렇게 미친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미치지 않는 사람은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의 주제는 다 같이 미치자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복잡한 나의 삶의 모습을 한 편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다 그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양식을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2장씩을 나눠 드릴 건데 그 양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구누구의 인생 시나리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내 머릿속에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시나리오에 원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운데가 이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고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여기 가서 이런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쳐져 있는 양식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식에다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한 가지가 2가지, 3가지 들어가도 돼요. 근데 4가지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잘 산다 하는 것은 건강과 장수와 풍요입니다. 풍요. 그러면은 건강 문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풍요롭게 살려고 하면은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대개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입는 거는 대부분 해결이 돼 있어. 집에도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그렇죠? 몸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데 집 문제가 상당히 답답하다 이게 주택 문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자녀 교육 문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도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잘 살고 풍요롭게 사는 요건 중에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뭐가 있겠어요? 봉사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현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은 빚 정리 이렇게 써놓더라고. 빚도 정리를 해야 되고 또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신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헌금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예를 들면 공헌하는 것은 봉사하는 부분이 들어가죠. 지적 풍요 이거는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가 본인이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효도 이런 것도 여기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서 1점부터 10점이라고 하면은 몇 점인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보라 이거예요. 뭐 타고난 건강 때문에 나는 5점은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은 70평 아파트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30평 전세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쯤 되겠죠. 자녀 교육은 뭐 그런 대로 지네가 알아서 잘해왔는데 유학이라도 보냈으면 좋고 특기 교육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70점. 여행은 뭐 거의 못 갔다. 봉사도 뭐 거의 못했다. 그 다음에 뭐 현금은 조금 있다. 뭐 자동차 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각자가 평가를 해보면은 점수가 나올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연결을 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이 사람 인생 수레바퀴는 잘 굴러가요, 안 굴러가요? 잘 안 굴러가죠? 이게 잘 굴러가려고 하면은
여기 10점 만점, 10점 만점, 10점 만점, 10점 만점, 10점 만점이 다 돼서 이 10점끼리 연결하면은 커다랗고 둥그런 인생 수레바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커다랗고 둥그런 인생 수레바퀴가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등산을 1시간씩 하겠다, 골프를 배우겠다, 무슨 자전거를 타겠다, 뭐 이런 것들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모힘도 반드시 적으세요. 해모힘 먹겠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현재 살고 있는 게 30평 전세다. 예를 들면은 그런데 내가 45평을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런데 45평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이렇게 딱 적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2016년까지는 70평 아파트를 구매를 하겠다. 요거는 10억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시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학을 보내겠다, 아니면 특기 교육을 하겠다, 금액은 얼마씩 들어간다, 여기다 다 적어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은 예를 들어서 유럽 여행을 가겠다, 동남아 여행을 가겠다, 아니면 국내 여행을 어떻게 하겠다, 철철이 얼마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6개월에 500만 원씩은 내가 여행비로 쓰겠다. 이렇게 적으시라 하는 거예요. 봉사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선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은 내가 봉사비로 내겠다. 일주일에 2시간은 내가 노력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현금은 내가 10억 정도는 내가 통장에 있어야만 되겠다.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단계적으로 적으시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살고 싶은 나의 이 삶이 머릿속에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스스로도 착각할 만큼 돌아가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처음 작성했을 때 제가 타고 있던 차가 소나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소나타 문을 턱 닫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니 벤츠가 왜 이렇게 덜커덕거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생각 자체가 벤츠를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소나타 문을 닫으면서도 벤츠를 탄다는 기분으로 턱 닫았는데 텅 그러는 거예요. 벤츠는요 텅 그러지 않아요. 쪽 이래요. 차문 닫히는 소리가 쪽 이렇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문이 왜 이렇게 닫히지? 이렇게 착각을 할 만큼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다고 하면 그 머릿속에다가 정확하게 그려 넣으라 이거예요. 우리 김성일 총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는 대리운전 기사였어요. 하루 저녁에 죽고 살고 뛰어도 몸무게가 5kg씩 빠지는데 200만 원 벌기가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을 시작했던 사람, 자기는 회원 등록만 해놓고 대리운전 계속 하고 있었어요. 9개월 동안을. 그런데 우리 저 임성택 총장님 같이 속없어 가지고 따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벌써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야, 나는 200벌인데 밤새도록 뛰어야 되는데, 야, 저분들이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나는 300원 벌 수 있지 않겠느냐. 3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야. 그때부터 밤도 없고 낮도 없이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죽고 살고 뛰더라고. 24시간 뛰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고속도로 다니고 하루 종일 목이 새도록 얘기하면서 만날 사람이 없으면 혼자 쫓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고 누구 데리고 가서 만나고 저녁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달을 하더니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당신이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전주에 있는 어느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계속 그 아파트를 머릿속에다 담으려고 그 모델하우스를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7평 아파트가 머릿속에 들어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파트의 구석구석까지 가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환히 그려질 만큼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일 총장님이 그 77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방 살 때, 그 구옥에 살 때, 그냥 무너져가는 그 구옥에 살 때, 그때 어머니가 3만 원, 5만 원 밭일 해가지고 손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77평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그 모델하우스를 머릿속에 넣고 나니까 어느 날 자기가 그 아파트 안에 들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공상 소설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상을 했고 상상을 했던 것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하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생각보다도 쉽게 돼요. 왜? 우리 몸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표정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변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혼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생겨요. 또 전염이 돼요. 그것이 꿈은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전달이 돼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산하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인데,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꿈을 꾸면은 그 꿈이 전달이 돼서 여러 사람이 같이 꿈을 꾸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나의 삶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내 머릿속에 그리기만 한다고 하면은 내가 그리는 그 삶 꿈속으로 내가 3년 후에 5년 후에는 들어갈 수가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꿈을 같이 꾸게 된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꾸는 그 꿈을 다른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전달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이거를 전달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저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여기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뭐라고 그러는데 나 기가 막혀서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네가 가서 한번 들어봐라. 정말 기가 막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은 움직여요. 어떤 정확한 정보가 있어서 사람은 움직이는 다기보다는요, 감성적인 표현이 훨씬 더 사람을 많이 움직이게 합니다. 이 화장품을 들고요, 무슨 성분이 얼마 들어있고 무슨 성분이 얼마 들어있어 가지고 이것이 기가 막히다 합니다 하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더 좋은 것은요, 내가 써봤더니 정말 좋더라, 기가 막히더라, 너도 한번 써봐. 내가 난 이것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진짜로 좋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 같은데 그거에 사람 마음이 움직여요. 그게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감성 전달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데 정신 쌩쌩해 갖고 있는 사람은 감정 전달이 잘 안 돼요. 제가 정신없는 얘기를 하는데 같이 정신없이 빠져드는 사람은 가가지고 감정 전달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감동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감성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성시대. 지금의 시대를 감성시대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를 그리는 내용을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트를 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작성을 하셨던 예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요거를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효도 매주 2회 안부 전화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웃으시도록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린다. 이분이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하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도 그려지죠.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행, 신혼여행, 목감, 아내가 연 2회는 국내 간다. 1회는 산으로, 1회는 놀이동산으로, 연 1회는 해외여행이다. 첫째는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 건지까지 다 명시를 하고 있죠. 더 좋은 거는 일본 가는데 얼마, 몇 박 며칠을 갈 건지, 몇 월 달에 갈 건지 이런 것까지 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더 좋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갈 사람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계절에 가는 것이 좋은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몇 박 며칠을 갈 건지까지 다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좋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25평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전원주택 40평 규모로 화장실 2개, 거실 넓게, 방은 5개, 주방은 넓게, 20명 식사하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되겠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은 직급 달성 계획인데 여기 보면 연월일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언제 국장 가고, 본부장 언제 가고, 총본부장 단장 가고, 하여간 적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나는 어디 가서 2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한테 절대로 3천만 원씩 버는 일은 절대로 안 생길 거든. 이렇게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도요, 사실은 그 믿음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300만 원 이상 버는 일이 내 인생에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최소한 나는 한 달에 3천만 원은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돈은 큰 돈을 번다고 해서 더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돈 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요. 돈을 제일 힘들게 버는 사람은 300에서 700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게 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3천에서 7천 버는 사람은요, 도리어 돈 버는 게 쉽다고 그래요. 한 달에 3억에서 7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돈 버는 것은요, 너무너무 재밌고 널려있는 게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돈 버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돈에 관한 역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버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물어보세요. 큰 돈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쉬워요. 우리 총장님들도 물어보세요. 5천만 원 벌 때하고 200만 원 벌 때하고 어느 때가 더 힘들었냐고 물어보세요. 200만 원 벌 때가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열심히 뛰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렇게 쭉 틀려드려도 괜찮아요. 지금 뭐 처음 쓰시면서 뭐 맞는 게 비정상이죠. 그런데 매달 와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점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개인 목표는 뭐를 어떻게 하겠다. 매일 2명의 회원을 신규 모집하겠다. 제품을 2명에게 전달하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여기다 적고요. 팀 활동 목표는 뭐 이렇게 이제 이달에 우리 센터에서 뭐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총 동원을 한번 해보자. 9시까지는 출근해보자. 하루에 뭐 우리가 다 같이 몇 명은 만나보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이제 팀 활동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작성하셔가지고 내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게까지 강의 듣고 또 가가지고 작성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드는데 실제로 하룻밤 날밤 새는 것보다는요, 돈 없이 사는 것이 훨씬 힘이 듭니다. 하룻밤 날밤 새고 돈 풍부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덜 힘이 들 겁니다. 오늘 밤 하룻밤 열심히 잘 작성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그려낸다고 하면은, 그걸 또 굳게 믿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예,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